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에겐 잊지 못할 감동을 주는 곳.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은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2014년 4월 24일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계신 이곳은 1층 항공역사관입니다. 이곳은 크게 세계 항공의 역사, 공군갤러리, 항공기에 숨겨진 비밀, 세상을 바꾼 항공기술, 그리고 미국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의 비행체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How Things Fly와 실물 항공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에어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어홀의 재미있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전시실 위를 올려다보실까요? 에어홀 내 각기 다른 항공기들의 높이가 달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당시 항공기들이 비행할 수 있었던 성능을 고증하여 높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람하실 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 유익한 관람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곳 에어홀에 전시되어 있는 대표 작품 6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플라이어 3호. 지금 보시는 플라이어 3호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플라이어 1호를 개량해 만든 오늘날 비행기의 완성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과의 전시협약에 따라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플라이어 3호의 오리지널 모델 그대로를 실물 크기로 복원한 것으로 라이트 형제는 이 모델을 통해 비로소 피칭, 롤링, 요잉이라는 비행기의 3가지 운동을 모두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독립된 3축 조종 기술은 플라이어 3호가 완성되고 나서야 라이트 형제가 직접 특허 신청을 하고 당시의 특허청에 의해 등록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탑승 중인 마네킹이 잡은 왼손과 오른손을 유심히 봐주세요. 첫 번째로 앞쪽 미니 날개처럼 보이는 것을 위아래로 움직여 상하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로 뒷부분의 꼬리 날개에 해당하는 곳에서 좌우의 움직임을 조절했으며, 세 번째로 플라이어 홈안의 독특한 날개 비틀기 기술을 적용해 보다 정교한 조종성과 평형 유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라이트 형제는 진정한 비행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F-51D 머스탱. 유럽 각국의 기술이 모여서 만든 기획 모델이기 때문에 혼혈마라는 의미의 머스탱 또는 무스탕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프로펠러 엔진을 장착한 최고의 모델 중 하나로 기록되는 비행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미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어 대량 생산된 모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비행기는 한국전쟁 이전 전투기 없이 연락기와 정찰기 수준의 비행기가 전부였던 대한민국 공군에게 미국이 일본에 주둔 중이던 F-51D를 증강해 대한민국 공군의 탄탄한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F-51D는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이자 한국 전쟁에서 우리 영토를 수호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66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비행기의 옆면에 새겨놓은 신념의 조이는 일명 바우트 1이라는
대한민국 정해조종사 양성계획의 책임장교로 인연을 맺고 그 초석을 다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딘 헤스 대령의 전용기에 새겨진 좌우명을 새긴 것으로 한국 공군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그의 자서전이 헐리우드에서 영화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F-86F 세이버. 한국 전쟁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이 빠른 속도로 공군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자 다급해진 북한은 당시 최신의 제트기인 미그 15기를 투입해 프로펠러 엔진 위주의 아군 전투기를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맞서 미국 공군이 긴급 투입한 F-86, 일명 세이버 전투기는 아군 측의 최신의 제트기로서 세이버의 등장으로 인해 세계 항공사의 최초로 제트기끼리의 라이벌전이 한국 전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투기는 프로펠러 비행기의 단점인 고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공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주 날개를 후퇴시키고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 프로펠러 엔진의 한계 속도라고 여겨지던 시속 700km대를 200km 이상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이 세이버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 F-86F 5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본격적인 제트기 시대를 열었던 그 주인공입니다. F-5A, 일명 자유의 투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진 F-5A는 미국의 우방국에 위협적이었던 미그기에 대항할 수 있는 기동성과 경제성이 있는 초음속 전투기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근접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다양한 장비를 장착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화력 제어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미국의 군사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16기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점차 늘려나가 기존 F-86F 세이버 전투기를 차례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이 전투기와 F-4D 팬텀기 일부를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호. 특이하게도 한자로 부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 비행기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6월 28일 대한민국 공군의 주도로 불과 45일 만에 완성된 최초의 국내 제작 군용기입니다. 2인승이면서도 지상과 수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군용기 제작을 목표로 한 이 임무를 위해 이원복 소령과 교관들을 포함 26명의 전담조가 투입되었고 완성된 기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부활을 바라는 염원에서 부활이라는 휘호를 새겨 부활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한 대만 제작된 부활호는 서서히 잊혀졌다가 40여 년이 지나 어느 창고에서 형체만 발견되었지만 대한민국 공군은 그 의미와 가치를 기리고자 완벽하게 복원하고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문화재청에 중요문화재로 신청한 결과 2008년 10월 등록문화재 제411호로 등록되었습니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당시 부활호를 그대로 재현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F-4D. 팬텀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F-4 시리즈는
1950년대에 미국 해군의 요청으로 개발되기 시작해 이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베스트셀러 전투기 중 하나입니다. 팬텀은 우수한 역학 설계와 비행 성능은 물론 무장 탑재량에 있어서도 최고의 성능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형 쌍발 엔진을 장착한 2인승 전투기이며 고성능 레이더를 장착해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미그기를 보유하면서 증강된 북한 공군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의 정상회담 때부터 미국에게 팬텀의 인도를 강력히 요청해 196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에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5대의 팬텀기가 추가로 도입되는데 바로 그 기체들에는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